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입니다. 마찰 손실. 마찰 손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두에 대한 고려죠. 실제 낙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수두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이제 감마에서 또는 유량 그다음에 H 수두와 관련된데 이 수두를 좀 더 뽀개 보니까 실제 어떻다? 얘를 전체 수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수두. 근데 전체 수두는 크게 형태로 보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요, 낙차라고 합니다. 낙차. 높이에 따른 낙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 마찰, 손실, 수두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가 있는 게 방사 압력이죠. 전수두라고 하는 건 무엇이 펌프가 얼마만큼 물을 올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펌프의 흡입축에서부터 어디 최상단까지, 최상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가 수조가 있는 데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규정된 방사 압력 여기까지 펌프 흡입축에서 최상층 에 있는 방수구까지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낙차로 이야기하고요. 펌프가 이만큼 올리면 되느냐? 아니죠. 그에 따른 배관 내 점성에 따른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을 고려한 게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가 최종적으로 방사 압력이라고 하는 거 규정된 방사 압력 0.17에서부터 0.7 또는요. 얘는 옥내소화전이고 스프링클러는요 0.1에서부터 1.2 메가파스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압력을 결국 무엇이 펌프가 올려야 될 물의 높이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수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공식화되어 있는 게 낙마방입니다. 낙차라고 하는 건 자연 낙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산할 거는요 거의 없죠. 두 번째로 계산할 게 이 마찰 손실이야. 배관 내에 얼마만큼 손실이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방사압력은요? 없죠? 두 가지 조건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동력을 계산하기까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 낙차와 마찰 손실 수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을 구하게 되는데 그 마찰 손실의 첫 걸음은 뭐냐? 손실을 크게 보니까 손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주손실 또는요 부차적 손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요 주손실 외의 손실이죠. 주손실이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L입니다. L. 배관 길이에 관한 순수한 배관 길이에 관한 손실인 거죠. 아까 처음으로 제가 달시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델타 H는 마찰 계수에 비례하고 반경에 반비례하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관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관 길이를 우리가 곱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간 이 손실에 배관 길이 L을 집어넣는데 그 L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펌프에서 보면요, 펌프에서 배관이 이렇게 어디까지 최상층 방수구까지 올리기 위한 손실인데. 기본적으로 주손실은요, 배관 길이에 관한 손실입니다. 얘가 이만큼을 올라갔다라고 하면 배관 길이가 있는 거죠. 얘를 100m. 그 배관이 꺾여서 간 길이를 우리가 10m 이렇게 표현하면요. 100m 플러스 10m니까 배관 길이, 총 길이는요. 110m에 관한 손실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펌프가 이렇게 배관 방수구까지 펌프에서부터 방수구까지 배관만 이렇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 방금 또 꺾였습니다. 여기 뭐가? 엘보가 들어갔죠. 그리고 펌프의 토출축에는요. 체크 밸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 밸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관경이 점점점 줄어들죠. 밑에 하부에는 큰 관경이고요.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압력 에너지 또는 뭐 유량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관경이 처음에는 컸다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도 결과론적으로 뭐냐? 손실이야. 그래서 주손실은 배관 길이에 관한 손실이고요. 부차적 손실은요. 주손실을 제외한 기타 손실을 다 부차적 손실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우리가 손실을 구할 때는요. 주손실하고 부차적 손실을 어떻게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차적 손실이라고 하는 거, 주손실은요.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이야. 주손실입니다. 배관 길이와 관련된 손실을 표현하고요. 부차적 손실은요. 관로의 급격한 확대, 그다음에 축소, 손실 및 관 부속품 등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상당 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축소에 관한 손실을 어떻게 배관의 길이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보가 이렇게 90도 엘보가 있어. 90도 엘보가 꺾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까 제가 이제 식에서 배관 길이가 들어가거든요. 이 길이는 지금 이렇게 배관의 길이로 꺾인 길이 얘가 5m, 얘가 5m 가정하면요. 손실은요. 길이에 관한 손실이니까 10m 손실이 있는 거고 플러스 뭐 90도 엘보에 관한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손실을 더해서 우리가 길이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90도 엘보를 어떻게 직관의 길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관의 상당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관화했을 때의 길이로 바꾸는 그 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의 부속품뿐만 아니라 뭐 축소 또는 확대 다 뭐로 직관화하는 겁니다. 직관화. 그래서 배관의 길이 플러스 부차적 손실을 직관의 길이로 환산했을 때 그 길이를 결국 더해서 그 총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마찰 손실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요.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뭐 부차적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이야. 얘가 부차적 손실 계수. 델타 H는요. 마찰 계수 곱하기 관경의 길이 곱하기 뭐로 속도 수도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확대 또는 축소관에 관한 손실하거든요. 걔는요 똑같이 델타 H야. 델타 H라고 하는 건 표현은요 단위가 메다 나오는 건 메다. 얘는요 K분의 2G분의 뭐 V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얘도 결국 메다고 얘도 마찰에 따른 손실을 물의 높이로 환산한 거거든. 펌프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럼 두 손실은요 같습니다. 뭐랑 얘랑 얘가 같다고요. 굳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2G분의 V제곱, 2G분의 V제곱 같은 형태죠? 얘가 지워지는 거고요. 남는 거는요. 마찰 계수분의 관경과 길이. 그다음에 뭐 계수 남죠? 그래서 상당 길이 L 뽑으면요. L로 하면 얘는 분모에 들어가고요. 얘는요.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KD분의 뭐 F 이런 형태로 유도됩니다. 여러분들 유도되는 것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게 이해 안 했고요. 이해 안 했습니다. 그죠? 유도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부차적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 가지 손실, 길이와 관련된 손실을 제외한 것들을요. 어디? 길이로 다 붙일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손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얼마? 5입니다. 밸브를 마찰 손실 계수가 얼마? 0.025 지름 2cm인 관으로 환산합니다. 밸브가 있는데 밸브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얼마? 5라고요.
그죠? 마찰 손실 계수는요. 0.025야. 그게 지름으로 치면 2cm짜리. 이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걔를 배관의 길이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식 쓰면요. 상당 길이는 어떻게? 마찰 계수분의 뭐 부차적 계수 곱하기 관경. 조심할 거는요. 얘만 조심하면 되죠. 뭐 부차적 손실 계수하고 마찰 손실 계수는요. 단위가 없습니다. 거의 무차원수 개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등가 길이를 메다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2cm가 아니라 100분의 2 집어넣으면 0.02 메타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요. 달시 웨버식입니다. 달시 웨버. 그죠? 제가 써드린 식. 여러분은요. 식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소방 쪽에서는요. 딱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 자체는요. 손실은 어떻다고요? 마찰 계수에 비례하고요. 관경에 반비례하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속도에 비례한 겁니다. 얘는 따로따로 떨어뜨릴 게 아니라 그냥 한 개 쭉 속도 수도에서 2지분의 v제곱 감마분의 p는 2지분의 v제곱 얘를 z로 했을 때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얘를 굳이 표현하면 속도 수도 따로따로 띄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의 속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표현입니다. 뭐로요? 충류, 난류 모두 적용하다.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 충류했죠?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 충류나 또는 난류나 또는 유선이나 유적선이나 유맥선들은요. 실제로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사실은 유체가 흘러가는데 충류, 난류를 적용한 건 아니고 이 식 자체의 실용적인 분야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달시는 달시식도 중요한데 이 달시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얘는요. 충류, 난류 모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찰, 손실, 수도, 물의 높이. 마찰 계수에 비례하고요. 관경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고 속도, 수도, 속도에 비례합니다. 단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단위 없고요. 그다음에 얘 단위는요. 메다고요. 얘 단위는요. 메다. 지워지겠죠? 얘 단위는요.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얘는 메타 퍼 전체 제곱이죠. 결국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면서 남는 건 메다. 그죠? 그래서 결국 유도가 되는 마찰 손실 계산식이다. 얘를 저희가 달시 웨버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0.5인 관 속을 물이 평균 속도 5m/s로 흐르고 있을 때 관의 길이는 100m에 대한 마찰 손실 수두는 약 몇 m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2이다.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계수를 줬습니다. 0.02로 친절하게 줬어. 관경은요. 단위도 친절하게 줬네요. 메다. 길이는요. 진짜 친절하게 줬습니다. 이보다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친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식을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얘는 처음부터는 친절하게 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부터는 좀 조건이 틀려질 때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식에서 얘를 마찰 개수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관경과 길이는요. 길이를 환산을 하거나 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길이는 줄 겁니다. 관경도 줄 겁니다. 그러면 뭘 안 줄까요? 2 곱하기 9.8. 얘는 중력과 속도는 줄 필요도 없죠? 그럼 뭘 안 준다고요? 속도를 안 줘. 속도는요. 관경 또는요.
Q를 주고 여러분들이 뭐를 속도 V를 유출을 해놓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얘는 지금 친절하게 마찰 계수를 줬습니다. 이 식은요 충류와 난류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찰 계수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4분의 레이놀드 수.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뭐 충류를 결국 마찰 손실 계수를 안 주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야 돼. 근데 왜 제가 처음에 속도 V가 중요하다라고 했느냐? 그럼요. 64분의 레이놀드 수니까 얘는요. 어떻게 되죠? 동점성 계수분의 VD. 그죠? 그다음에 로 VD죠. 이 점성 계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또 주어질 거야. 똑같이. 그러면 이제 안 주어지는 건요. 여기서도 V가 안 주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형태가 이런 형태.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써먹는 거, 문제화하기에도 가장 쉽고요. 그래서 식을 세 가지 알아야 돼. 당연히 마찰, 손실, 달시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놀드 수에서 마찰 계수가 결정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연속 방정식 Q는 AV를 풀 수 있어야 돼. 그죠? 풀 수 있어야 돼. 얘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게 V는요. 4Q에 파이 D 제곱 이렇게 풀고요. 또 D로 주면요. 4Q에 파이 V에 루트 씌우는 거. 이런 형태. 식이 되게 심플하고 물어보는 것이 참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이건 빼도 박지 못하고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볼까요? 직경이 25cm인 매끈한 원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초당 얼마? 초당 100리터. Q가 초당 100리터. 이만큼 흐르고 있고요. 관의 길이는 5m. 손실 수두는 얼마인가? 델타 H는 마찰 계수 관경의 길이 그다음에 속도 수두죠. 마찰 계수는 친절하게 줬죠. 0.03. 관경은요. 좋네요. 그러면 25분의 얼마로? 100으로 나눠주고요. 길이는요. 메다 나오죠. 그러면 중력가속도 2분의 9.8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의 제곱이죠. 그러면 V는 어떻게? 얘는 V는 Q는 AV로 갖다 풀어야 돼. 그죠? 얘가 뭐다? 관경이니까. 그래서 제가 식을 써드린 게 뭐다? V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4Q에 파이 D 제곱. 얘를 그냥 한 번에 넣었습니다. 한 번에. Q가 얼마죠? 100리터니까 0.1m 3승/. 세크죠? 단위 함수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 4로 해주고 나누기 파이 곱하기 예. 그죠? 그러면 25분의 100. 하나도 약분 안 하고요. 그냥 쭉 쓴 겁니다. 얘야 전체 제곱 하면 되죠. 검산할 필요는 없겠죠? 숫자만 계산기만 잘 눌러보면 돼. 여러분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산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다.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온 식이 뭐냐? 하제 윌리엄스 공식입니다. 얘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빠져 있고요.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하제 달시 방정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는 식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얘는 물을 주제로 하고요. 수계소화 설비에서 저희 수리 계산이라고 하는 거 하거든요. 그죠? 수리 계산할 때는 얘를 반드시 씁니다. 이유는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하제 윌리엄스 공식을 쓰려면 유체가 물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유체의 속도와 유체의 온도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가 송풍기에서의 마찰 손실을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식이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수리 계산, 옥내소화전이나 또는 스프링클러에서 수리 계산할 때 얘를 쓰는 이유는 제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형태는요. 델타 P는 그죠? 6.05 3 곱하기 10의 4승에 C의 1.85에 D의 4.87에 Q의 1.85. 단위가 재밌습니다. 얘 단위는요. 메가 파스칼 퍼 메다로 나옵니다. 6.053은 단위 없고요. 숫자고요. C는요. 얘는 저희가 조도 개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요. 거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칠기. 얘는요. 관경이야. 그죠? 관경의 단위인데 단위가 어떻다고요? 밀리미터. 얘는요. 유량인데 단위가 LPM. 그래서 얘를 하제 윌리엄스 식이라고 하고요. 델타 P가 압력에 따른 손실입니다. H로 하면 수두, 물의 높이에 따른 손실이고요. 얘는 압력에 따른 손실로 표현하는데 방금 전에도 얘는 제한 조건이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위죠. 밀리미터, 그다음에 LPM.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제한 조건도 따르고요. 그다음에 식을 구성하는 단위 자체가 우리가 화재안전기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위, 방사압력 또는 방사량에 똑같은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식. 그런데 형태로 델타 P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 메타당 얼마만큼의 압력 손실이냐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랬어. 압력 손실은 얼마냐라고 하려면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지죠. 얘가 여기까지.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유체가 흘렀을 때 마찰 손실 압력은 얼마냐라고 나오는 거죠. 최종적인 형태 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길이는 주손실로서 아니면요 여러 가지 부차적 손실이 다 들어간 내포된 개념이다. 여러분들에서 그거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혹여나 시산표라고 이제 표고가 돼 있거든요. 밸브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군경에 따라 관경에 따라 저희가 등가 길이 직관으로 환산했을 때 길이 값이 다 나오거든요. 굳이 계산하라고 돼 있는. 그 정도 가볍게는 좀 풀어볼 수 있지만 심각하게는요. 그런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밀리미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Q라고 하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도계수. 얘는 거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칠기. 배관벽의 거칠기야. 배관의 종류에 따라 밑에 나온 표처럼 조도, C, 조도계수, 배관벽의 거칠기가 들어갑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델타 P만 놓고 볼까요? 조도계수. 얘는요. 1.85승이래. 나머지 거 다 지우고 그냥 우리 압력하고 마찰 손실 압력하고요. 조도계수만을 놓고 보는 거죠. 얘가 커지면요. 마찰 손실 압력은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데 크게 보면 흑관, 백관, 그다음에 그 이외의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백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백관이라고 하얀 관입니다. 그죠? 흑관이면 시커먼 관이야. 말 그대로. 그 이외의 거 아니야. 그 이외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 그다음에 PVC. PVC는 안 쓰고요. 소방에서는요. 그러니까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인 CPVC. 염소가 추가된 PVC 배관을 씁니다. 일반 PVC는요. 소방에서는 안 씁니다. 그죠? 소방적으로 표현하면 CPVC는 쓰고 그냥 PVC는 안 써. 중요한 건 동관 스테인리스 요 CPVC는요. 부식이 적습니다. 부식이 적어. 부식이 적으면 뭐가 조도 개수 값이 큽니다. 뭐보다? 흑관보다. 그래서 흑관보다 조도 개수 값이 크고요. 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뭐가 최종적인 마찰 손실에 따른 압력은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정량적으로 결정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관하고 백관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흑관하고 백관을 나누면요. 흑관 대부분 이제 좀 거칠기. 흑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물관이거든요. 주물입니다. 배관을 만드는 방식이 주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물사에 이제 모래 틀에다 놓고 쇳물을 부어서 만들어내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배관 바깥면보다 유체가 흘러가는 그 배관벽이 대단히 거칠거칠합니다. 주물사에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뭐랑 다른 것보다는 배관벽이 대단히 거칠고요. 그에 따라 조도 개수 값이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흑관을 또 굳이 나누면 우리가 뭐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과 습식 또는 일제살수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나누는 기준은 얘들이 얘보다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이 습식 또는 일제살수식보다 부식이 촉진할 수가 있고요. 부식이 촉진에 따른 배관벽이 더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도 개수 값이 좀 더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방에서는요, 흑관 안 씁니다. 흑관은 현장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씁니다. 흑관 쓰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용 배수관 정도 실제 시커멓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시공은요 대부분 PVC관 아니면 백관을 쓰죠. 왜냐하면 얘는 용접을 할 수가 없고 주물로 만든 배관은요 용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얘를 배관을 이서 나가야 되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계속 배관이 이어가니까. 그래서 접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가능은 하지만 왜? 이식은 소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설비에서도 마찰 손실 계산할 때 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설비에서 배수 배관을 만약에 흑관으로 했다라고 하면 조도 개수가 배수 배관이니까 오물이 내려가는 배관이니까 어디까지 정화조까지 내려가는 배관이니까 걔는 물이 항상 흐르죠. 그러면 조도 개수 얼마? 120 정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소방용뿐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관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얀 백관입니다. 아연도금 관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게 결국 배관에 뭐 네 측면에 아연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현다이죠, 현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무슨 철판이 뭐 아연 도금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그 아연 도금이 실제 뭐 저희가 배관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아연 도금을 코팅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아연 도금을 코팅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대단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연 도금 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백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아연 도금이 되어 있는데 관을 어떻게 만드냐면 위에 흑관은요 그냥 주물사로 하거든요. 틀에다 놓고 찍어내는 거고요. 얘는요 용접하는 겁니다. 사실은 배관이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그죠? 잘 보면요 여기 이렇게 뭐 용접선이 하나 가 있죠. 얘는 만들어 놓은 형태는 철판이야. 철판을요 제품을 철판의 상태를 열을 줘서 변형시켜 가지고 접은 거고요. 접은 상태에서 위에 자동적으로 용접을 찍찍찍 한 거죠. 그리고 뭐 아연 도금으로 방식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관 벽이요. 뭐 주물사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매끈매끈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조도 개수가 얼마냐면 140입니다. 원래는 140이야. 흑관은요. 나쁘면 100. 얘는 120. 얘는요. 150. 원래 아연 도금 관관은 조도 개수가 140이야. 그런데 표에서는요. 120이죠. 얘가 만약에 델타 P에서 뭐가 조도 개수가 이게 낮다라고 하면요. 뭐가 손실이 커지는 거죠. 얘가 커지면요. 뭐가 커질까요? 얘가 커집니다. 뭐 왜? 낙차, 마찰, 손실 수두, 그다음에 방사 압력이라고 했는데 결국 조도 개수가 작아지면요.
마찰 손실 압력이 커지고요. 마찰 손실 압력이 커지면요. 펌프에서 우리가 양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뭐 마찰 손실 수두값이 올라가고요. 얘를 최종적으로 비중량 곱하기 유량 해서 전동기의 동력을 계산해 보면 전동기의 동력이 결국 커집니다. 원래는 140인데 왜 120을 적용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부식이 돼, 배관 부식이. 그래서 처음부터 조값을 놓고 계산을 하면 얘가 작아지죠. 시간이 지나서 배관이 녹이 슬면요. 배관벽이 거칠어지죠. 그러면 모터가 있죠. 모터. 소방은요. 펌프 있고요. 펌프와 모터를 연결하는 커플링. 실제 보면 얘는요. 물이 펌프 임펠러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토출 쪽으로 나가는 거야. 얘는 펌프입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실제로는요. 펌프가 물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는요. 전동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이 동력이야, 이 동력. 그럼 여기까지는 소방이 이렇게 안 치거든요. 가를 쳐서 안 치는데, 그죠? 얘가 만약에 적은 값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요.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나중에 마찰 손실이 커지면요. 얘가 커지고요. 얘가 커지면, 그죠?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얇은 관을 썼는데 케이블을 썼는데 난 시간이 지나면요. 높은 전류가 흘러가니까 굵은 건으로 바꿔야 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 140인 거를 우리가 지금은요. 계산할 때는 120을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율을 고려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도개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도개수가 주어지면 조도개수 값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조도개수가 없어 그러면 100관이다 그러면 120 적용하셔야 돼요. 140은 아니고 120 적용하는 거고요. 흑관은요. 흑관은 우리가 건식하고 준비작동식 이렇게 나누죠. 뭐 펌프와 그다음에 너무 높이 그렸네요. 펌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유수검지 장치가 들어갔죠. 유수검지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수검지 장치라는 표현을 쓰면요. 얘는 폐쇄형 헤드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어떤 헤드? 폐쇄형 헤드야. 만약에 중간에 무슨 밸브가 있어. 어디? 펌프 사이에 밸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방형 헤드를 쓰면요. 그때는 일제 개방 밸브, 뭐 델류즈 밸브 이렇게 표현하고요. 폐쇄형 헤드를 쓰면요. 그때는 유수검지 장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습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요. 건식 유수검지 장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놓고 보면 얘는 크게 의미 없고요. 뭐 이렇게 펌프에서부터 어디까지? 유수검지 장치까지. 유수검지 장치에서부터 어디까지? 폐쇄형 헤드까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차 측에는요. 일제 개방 밸브라고 해도 얘도 항상 1차 측에는요. 물이 차 있죠? 펌프에서부터 유수검지 장치, 펌프에서부터 일제 개방 밸브까지 다 1차 측이라고 합니다. 다 물 차 있습니다.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 상관없이 물은 차 있죠. 얘가 밸브가 중간에 닫아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 물 차 있으면 뭐 습식이라고 표현하고요. 폐쇄형 헤드를 쓴 상태에서 2차 측에 클리퍼에서부터 여기까지를 2차 측이라고 하니까 물 차 있으면 우리가 습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뭐 압축 공기 차 있으면 건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감지기 아무것도 안 차 있죠. 그냥 빈 배관이야. 빈 배관 대기압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폐쇄형 헤드 쓰고요. 대기압 상태로 감지기에 의해서 얘가 열리면요. 준비작동식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요. 얘는 당연히 개방형 헤드를 쓰고 있으니까 뭐 얘도 결국 헤드에 의해서 개방되죠. 여기는요. 개방식 헤드를 썼으니까 당연히 빈 배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쿨러를 명명하고 있죠.
그래서 습식은요, 1차 측, 2차 측 물이 차 있는 거고요. 기준은 뭐다? 폐쇄형 헤드. 그래서 얘를 중간에 물이 흘렀을 때 그 감지하는 장치를 유수검지 장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수검지 장치는 폐쇄형 헤드일 때는 유수검지 장치라고 부르고요. 개방형 헤드는요, 얘를 밸브라고 불러. 일제 개방 밸브. 그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유체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뭐 구조 원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방사 압력이라든가 방수량, 그다음에 펌프의 동력, 그다음에 낙마방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나 또는 어디서 나올 수 있어? 동력은요, 유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디? 구조 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 어느 쪽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